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항상 결핍 때문이더라고요.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충족되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주인공들을 때로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씩씩하게 하기도 하고 잔인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그 슬픔으로 만들 수 있는 힘 중에 가장 큰 건 결핍에 대한 욕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저도 결핍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제 결핍은 결코 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결핍입니다. 바로 부모님에 대한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제 기억에는 항상 여러 명의 아이들과 저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봐주시는 분들은 정이 많고 다정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고 솔직하신 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분들이 정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100점을 맞아봐도 잘했네 라는 말 이상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 보면 엄마가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고 너무 잘했다고 파티도 열어주고 친구들 불러 잔치를 열어주며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라고 생색도 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걸까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칭찬하고 좋아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쌀쌀맞은 제 보호자들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가득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독립적이 되었고 그 독립성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지간해서는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거 없는 그런 성격으로 컸지만 어느 순간 제가 한 번씩 흐트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에 대한 결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혼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나 혼자 쓸쓸히 포크를 놀리고 있는 상황에 마주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푹 눈물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그거는 참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멍하게 당해야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 마음이 갑갑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요. 그때부터 저는 무언가 키우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을 쏟을 것이 없으니 무언가라도 키우면서 그걸 해소해야 했었나 봐요.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정말 생명이 있는 거는 다 키워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그런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게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 신경 쓴다고 해도 이웃과의 갈등은 조금씩 늘어나고 그때마다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사과하다가 결국 밀려나 변두리 작은 주택 밀집 지역까지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남들은 아니 무슨 개고양이 때문에 그렇게 이사까지 가냐라고 하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책임지지 않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바라보며 무해하게 애교를 부리는 그 생명들을 도저히 제가 포기하고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행복했어요. 그 친구들을 돌보며 저의 허전함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었고 이거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작은 동네로 오니까 사람들이랑 더 친근하게 지낼 수 있어서
외로움 많은 저로서는 그것도 좋았습니다. 요즘 세상 같지 않게 그래 또 오며 가며 얼굴 보면 인사하고 안부 묻고 하는 문화가 아직 그 동네에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건 아니었죠. 유난히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사람들하고 영 못 지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그런가 싶어 좀 미안했는데 몇 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저래서 저 할아버지가 주변에 사람이 안 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도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선을 넘나든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크게 버릴 마음 없는데 당장 쓰지 않아서 어딘가에 쌓아두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다행히 그런 물건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집 앞에 하나씩은 다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을 창고처럼 쓰곤 합니다. 문 앞에 작은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다 쪽문을 달아서 정말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심하게 며칠 정도는 그곳에 그냥 물건을 내어놓긴 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복도를 자기 편한 대로 쓰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거기를 꼭 한 번씩 들여다보고 괜찮은 물건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집 문을 정신없이 두들기며 이거나 달라고 생떼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할아버지 이거 우리가 쓸 거다.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어차피 안 쓸 거 아는데 이 노인네가 좀 갖고 가서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약간 안 주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몇 번 말을 섞다가 나중에는 그냥 줘버리거나 이후에 그곳에 더 이상 물건을 내놓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저도 몇 번 강아지, 고양이 용품 씻어서 말리려고 내놨다가 그거 가져가시려는 것 때문에 실랑이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개고양이 키우지도 않으시는 분이 대체 왜 가져가시려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싸우다시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모은 걸 옆 동네 고물상에 파시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팔거나 해서 돈을 만드시더라고요. 당연히 한두 번 그런 일 겪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말이 돌리 없고 집 밖으로 물건도 잘 안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또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점점 동네에서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갔을 무렵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불편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던 딱 그 시점이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챙겨드렸다가 고양이 강아지 물품 가져가시려던 사건으로 아주 단단히 걸려들었던 거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데 저는 그래도 오며 가며 환하게 인사하고 말 걸어주고 그 할아버지가 소위 다음 타겟을 저로 잡으신 듯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물건은 집어가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제일 곁을 주었던 사람인지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혹시 남는 반찬 있냐? 혼자 그거 다 먹을 거냐? 나 좀 나눠줘라. 그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실까 싶어 몇 번 나눠드린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저한테 뭐 맡겨놓으신 것처럼 수시로 와서 뭔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라고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 때쯤 저를 평소에 귀여워해 주시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슬그머니 불러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 노인네 자꾸만 그렇게 도와주지 말어. 아주 다 꼬여. 단단히 걸려든다고. 나도 처음에는 사정이 불쌍해서 이래저래 도와주기도 하고 밥을 넣어 먹여주고 그랬는데 고마운 거 모르고 계속 들러붙는 양반이야. 에휴,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하는지. 원래부터 저러셨던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있지. 사연 없는 사람 어딨겠어. 원래 이 동네 토박이야. 그리고 저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동네에서 무슨 일이 났다 하면 자기 돈 턱턱 내서 다 해결해주고 그렇게 돈 잘 쓰던 사람이야. 할아버지들 굶는 것 같다 하면 양로원에 음식하는 트럭 이런 거 불러서 두둑하게 드시게 하고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신나게 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할아버지 이야기는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원래 집에 물려받은 재산도 꽤 있었고 돈도 잘 썼던 그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 집안이었다네요. 집안 대대로 그 동네에 살면서 주변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땅들이 재개발 붐을 타면서 더 큰 재산을 만든 셈이었던 거죠. 결혼도 무난하게 하셔서 남매 낳고 잘 사셨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큰 재산이 자기한테 다 들어오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 한번 안 해본 채 혼자 남겨진 거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상태에서 살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주변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어느 정도 걸러내주고 보호를 해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버리신 거였습니다. 아내분도 세상 물정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냥 그 남편이 하자는 대로 유순하게 따라가는 그런 분이었던 모양이었는지 결국 나쁜 사람들 꼬임에 빠져 잘못 투자했다가 죄다 날리고 그거 만회해보겠다고 다시 뛰어든 곳이 하필이면 도박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요? 결국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고 자식들도 사방에 뿔뿔이 흩어졌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떡하든 재기해서 내 아내와 아이 찾아야지, 내 가정 다시 찾아야지라고 하던 그 순간 아내와 자식들이 머물던 곳에 큰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아내와 두 자식이 목숨을 잃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했던 거죠. 그 돌아가신 아내분과 자녀들이 이웃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줬으면 사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다들 못 살고 궁상 떨며 사는 집이니 그냥 우리라도 먼저 살자 그러고 알리지도 않은 채 휘휘 다 빠져나와 버렸던 거죠. 그렇게 잠든 채 아내와 자식들이 목숨을 잃은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할아버지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너희가 내 자식을 죽였다라며 버럭 성을 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밖으로 화를 내뿜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잘못해서 식구들이 죽었다는 걸 알지만 그것보다는 지키지 못한 슬픔에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홀로 그렇게 헛소리하며 나이 들어간 할아버지는 10수년이 지난 채 동네에 붙은 지방령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약간 돈에 미친 사람처럼 끝없이 사람들한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듣고 나니 또 그건 그거대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일부러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데 가가지고 한 가족이 놀고 있으면 괜히 그 뒤를 바짝 쫓아다니며 그 가족인 척 한 적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서 가족인 척 다니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누군데 자꾸만 우리들을 쫓아오냐는 말을 듣고 민망함에 주랭랑을 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로 가족에 대한 결핍이 커서 그런 짓까지 한 적이 있다 보니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창피한 말이지만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둘째치고 그냥 그 할아버지가 조금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충고도 뒤로 하고 한 번씩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옳았구나, 드디어 나한테 걸려든 놈이 하나 있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뭔가 챙겨드릴 때마다 눈 파랗게 뜨고 달려들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시던 할아버지가 제가 그냥 순하게 이건 안 돼요, 이건 드릴게요 라면서 평범하게 대하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는 악다구니 하며 달려들어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시는 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 한 번 음식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온 가족이 다 먹어도 못 먹을 것 같은 양을 음식으로 해놓고 혼자 집안 잔치하듯 먹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나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도 명절 앞두고 그냥 갈비찜 한번 했는데 엄청난 양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뭘 어떻게 먹어도 다 못 먹겠다 싶어 한숨을 푹푹 쉬다가 동네 주변 어르신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그 할아버지께 갈비 접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마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뭔가를 드린 적은 있지만 그 집까지 찾아간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처음 가는 거였죠.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집이라기보다는 거의 창고에 가까운 아주 조잡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렇다고 거기를 청소를 안 하거나 방치해서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원래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혼자 누워 계시는 걸 보고 사실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제가 찾아온 걸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면서 대체 여긴 왜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쭈뼛거리면서 갈비찜을 좀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좀 드리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저도 모르게 갈비찜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같이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먹자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갑자기 눈을 큼지막하게 뜨시고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을 해놓고 저 스스로도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같이 먹자고까지 할 생각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얘기가 푹 나와버려서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내가 너랑 왜 같이 먹냐고 벌컥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과 눈이 빨개지면서 주섬주섬 상을 꺼내오시는 거 있죠? 분명 누군가가 버린 거 주워다 놓은 상인 것 같았는데 그것도 나름 또 수리를 하셔서 초라하지만 깨끗한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상을 차리시고는 멋쩍게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먹어도 괜찮아요? 저야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얼결에 그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둘이 상을 차려서 조촐하게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누군가랑 같이 먹는 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비록 제가 한 갈비찜에 반찬도 얼마 전에 제가 조금씩 나눠드린 그냥 제가 차린 제밥상 같은 그런 상이었지만 함께 앉아가지고 그래도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먹는 것은 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식사를 이어가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가족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라면서 잠시 망설이다가 짐짓 밝은 척 저 가족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족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생각을 곰곰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부모랑 마음 안 맞는다고 뛰쳐나와서 가족 없다 그러고 산다는데 그쪽도 그런 거야? 그거 나중에 다 후회해. 가족은 있을 때 잘해야 해. 부모님 천년만년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쨌거나 내 혈육밖에 없는데 조금 서운한 거 있어도 용서하고 아쉬운 거 있어도 조금만 참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결국 나한테 힘이 되는 건 가족이야. 아마 제가 워낙 혼자 씩씩하게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랑 연을 끊고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없는 거예요. 저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정말로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없다고 한 거예요. 저 진짜 가족이 없어요. 그러자 늘 무뚝뚝하고 약간 심술궂기까지 했던 그 할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당황하실 거 없어요. 진짜로 없어서 없다고 한 건데 오해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괜찮아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별로 외롭거나 슬프거나 하지도 않아요. 원래 다이어트도 먹어봤던 맛을 잊지 못해서 하기가 힘든 거라면서요. 아예 먹어보지 못하면 힘들지조차 않을 텐데 제가 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그때부터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갈비찜만 묵묵히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무런 말 없이 앞에 앉아서 마치 모르는 사람 둘이 앉아 먹는 것 마냥 묵묵히 갈비찜을 먹었죠. 그리고 나오면서는 혼자 어색해서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드시라고 쌓아놓고 제가 다 먹고 가는 것 같네요. 이따가 조금 더 갖다 드릴까요? 어차피 저 집에 둔 거 그거 다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갖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혼자 좀 드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머뭇머뭇하면서 저를 보다가 글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같이 먹으면 안 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게 불편하면 여기 와서 같이 먹어도 되고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오늘 같이 먹으니까 난 맛있고 좋았는데 나랑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 불편하려나?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소 같으면 뭐 저런 얘기를 해? 노인네 주책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왠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으면 같이 드셔도 된다고. 어차피 저희 집은 마당에 상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먹어도 되는 그런 집이니까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여기보다는 아마 조금 편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부터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 할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식사 때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한테 함부로 잘해주지 말라는 둥
그러다가 코 낀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대체 굳이 왜 저 노인네를 그렇게 챙기냐라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잘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는지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 같지 않게 착한 애가 어른한테 잘한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왜 이런지 사실은 잘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게 좀 우습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왜 식구라는 말이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식구가 음식 식자에 입 구자를 써서 식구잖아요. 즉,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밥을 먹다 보니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게 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오해했던 거나 이해할 만한 것들이 좀 더 생기고, 그러다 보니 각자에게 마음이 조금 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간다는 게 로맨틱한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저 그분과 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것 뿐이죠. 특히 그분은 저에게 지난 세월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동네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이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어쨌거나 그분은 오랜 세월 갖고 사셨던 거니까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저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가 저랑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다정하게 지내면서 그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이것저것 가져가려고 애명글면 애쓰시는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생겨서 너그러졌나 보다라고 농담을 다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할아버지도 많이 바뀌셨고 저 역시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생기니 뭐랄까 그냥 정말 식구가 생긴 것 같고 마음 한편에 어딘가 의지되는 마음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아, 중간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모자를 쓴 남자 하나가 나타나서 저를 붙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입을 손으로 막고 뭔가 뾰족한 것을 갖다 대니 온몸이 얼어붙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던 그때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남자가 갑자기 나뒹구는 겁니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양손으로 들어도 버거울 것 같은 아주 큰 중국식 냄비를 들고 씩씩거리며 서 계시는 거 있죠. 그걸로 치안의 뒤통수를 완전히 후려 갈기신 거죠. 그제야 저도 몸에 들어갔던 긴장이 풀린 건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그 치아는 얼마 가지 않아 잡혔고요. 알고 보니 주변에서 여러 번 신고가 들어갔던 강도 상해범이더라고요. 할아버지 덕에 저는 별일 없이 무사할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그 이후에 그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무척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랑 할아버지는 정말로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많이 버리고 잘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저희에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온 거는 개발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제가 키우는 4발 달린 가족들과 아늑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재개발 붐이 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개발이 되면 조금 재산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서 개발이 얼르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겠냐. 이사를 가봐야 힘들고 불편하기만 하다.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의외로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자였어요. 굳이 애써서 좋은 집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평화롭게 이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밥 먹는 그 할아버지도 생각은 비슷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특히 그분은 더 그러셨을 거예요. 딱히 어디 가실 데도 없고,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시니까 여기 나가면 외롭고 쓸쓸하게 또 다른 반지하로 옮겨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셔야 했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복잡하면서 그냥 마음만 갑갑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건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재개발은 확정이 됐고 그곳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4마리 강아지와 2마리의 고양이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꽉꽉 아프고 속이 답답해져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끙끙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모든 일은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근처를 지나가며 오며 가며 한 번씩 들여다보는 이웃 덕에 골든타임을 아주 지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발견을 했지만 뇌출혈이었어요. 예후가 그다지 좋을 수는 없었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시간 맞춰가며 한 번씩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간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사실을 아시고는 굳이 자기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안다면서 이제 곧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너무나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치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부모님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랄까요? 그 앞에서 죽죽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신 차리고 집에 가서 제대로 주려고 했는데 내 방에 서랍 하나 있는 거 알지? 그 서랍에 가면 누런 서류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앞에 써 있는 사람한테 그 봉투를 갖다 줘.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아, 왜 그렇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건강해지셔야죠. 이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우리 할 일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알지.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일단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냥 그거 들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줘. 할아버지가 저한테 갖다 주려고 한 봉투는 노란색 서류 봉투였고 그 앞에는 무슨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갔더니 변호사 선생님이 자기가 이미 연락을 받았다며 그 서류 봉투를 받고 저한테 연락처를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연락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으니 이걸로 끝났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자는 듯 돌아가셨어요. 딱히 연락할 가족도 없고 연결되어 있는 친척도 없는 상태여서 없는 살림에 다들 조금씩 돈을 모아 장례는 치러드렸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래도 상주는 제가 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상주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동네 할아버지들이 하나같이 다 그래도 노년의 막바지에 딸처럼 의지할 수 있는 상대인 제가 있어서 행복하게 지내셨을 거라고 덕담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말만이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 한편으로는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어 조금 걱정도 되고 죄송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이야기를, 그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동네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렇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노인네랑 어쨌거나 이 동네에서는 제일 오래된 친구 사이거든. 뭐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서 오빠라고 불러야 되지만 어느 순간 나이 먹으니까 야, 너 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더라고. 아마 그래서 내가 이 노인 내가 더 안타깝고 속상했는지도 몰라. 아니 내가 사정도 다 알고 만약에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돕는 게 맞는데 나도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으니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이래저래 속상하기만 하다가 어쨌거나 늙음하게 딸 대신 아들 대신 자식 노릇 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했는지 몰라. 나한테 몇 번이고 얘기했다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 내가 꼭 전해주고 싶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변호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울고 있는 저를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슬그머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저에게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난하게 사시는 분인 줄만 알았던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던 겁니다. 그 일대에 있는 땅들을 그동안 다 야금야금 사서 모아두신 상태였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든 재기하려고 땅을 사고 돈을 모으셨는데 식구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게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다 챙기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저에게 남기신 거였습니다. 유언장에 써있는 얘기는 딱 한마디였어요. 식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라는 거였죠. 저는 그저 밥 한 끼 같이 했던 것뿐이었는데 저한테 그 밥 한 끼가 밥 한 끼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다정한 시간을 보상받는 거였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없이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싹 정리해서 외곽에 꽤 넓은 땅을 사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 식구들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 지금 그 땅에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이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재단 세우는 것과 함께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단순히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집에서 혼자 외롭게 계시는 분들이 와서 신나게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어른들의 유치원 같은 그런 공간이랄까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식구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 뒤늦게 진짜 많은 엄마 아빠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다음 기일 때는 가서 이렇게 인사드려야겠어요. 아빠, 딸이 왔어요. 거기서 행복하시죠?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